아우 출출하네. 잠깐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던 닥트넘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마침 쿠폰도 10장 다 모았는데 오예 공짜 치킨. 안녕하세요, 닥트넘 치킨집입니다. 네네. 포버지점 쿠폰 10장이요. 가게 주인 바뀌어서 쿠폰은 이제 안 받는데. 알겠어요, 배달비만 별도로 주시고 우선 가져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트넘 치킨집 사장 프랭크입니다. 쪼잔하게 쿠폰 10장으로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치킨을 한번 열어보자. 아이씨, 뼈밖에 없잖아. 우엑, 맛없어. 야이씨 모리미 형, 결국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구나. 요즘 기세가 좋았는데 벌써 꼬꾸라지는 건 아니지? 아무튼 모리미 형 잘하자. 다시 제발 응원한다. 글로리 글로리 송메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송메뉴입니다. 오늘 열린 EPL 11라운드 토트넘 대 맨유전, 아쉽게도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네요. 이로써 연속 토트넘 상대로 무승을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5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순위의 경우 8위에 머물러 있던 맨유는 경기 후 우선 결과로 7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득점은 경기 중 은베모가 32분 빠른 선제골을 기록했고 2대1로 지고 있는 와중 극적으로 리우트가 골을 넣으며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었죠. 특히나 오늘 스탯은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중원에서 홀로 고군분투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카세미루가 돋보였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카세미루가 어떤 스탯을 보였고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선수 분석을 시작해보죠. 참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카세미루의 이번 경기 스탯을 뜯어보죠. 먼저 수비 경합 부문은 태클은 4회, 걷어내기 4회, 헤더 클리어는 2회, 리커버리 4회, 드리블로 제침은 2회, 지상경합은 9개 중 5개 성공 56%, 공중경합은 3개 중 1개 성공 33%, 반칙은 0회, 당한 파울은 1회, 총 12의 수비 행동으로 팀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수비 개입을 기록했네요. 태클과 걷어내기가 많았고 드리블 돌파 허용 이외에는 수비 집중력 유지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상경합 56%는 미드필더로서 준수한 수치를 보였다고 보면 되겠죠. 공중영합에서는 다소 불안했으나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패스 전개 부문은 도움은 0, XA는 0.01, 정확한 패스 29개 중 24개 성공 83%, 공격 지역 패스는 5회, 정확한 크로스는 1개 중 1개 성공 100%, 정확한 긴 패스는 1개 중 1개 성공 100%, 패스 성공률 83%는 평균 이상이고 특히나 시도는 적었지만 롱패스 100% 성공은 전방전환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공격 지역 패스가 5회로 적고 XA 0.01은 공격 전개에서 관여도가 제한적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 차례 크로스는 정확히 연결되어 공격 전환 타이밍 감각은 여전했다고 보면 되겠죠. 공격 기회 창출 부문은 득점은 0, 전체 슛은 0, 기회 창출도 0, 상대 박스 내 터치는 1회, 상대 박스 근처에 거의 접근하지 않았고 공격 참여는 최소화되었네요. 이번 경기에서 카세미르는 명확히 수비 중심 역할과 조율에만 초점을 맞춘 전술적 운용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포지션 볼 컨트롤 부문은 터치는 44회, 볼 뺏김은 2회, 드리블로 제침당함은 2회, 터치수 44회는 미들필더로서 무난한 수준이고 볼 뺏김이 2회로 적어 안정적이었지만 드리블로 제침당한 2회는 압박 대처의 한계를 드러냈죠. 그래도 볼 간수 자체는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은 카세미르는 태클, 걷어내기, 리커버리 중심의 수비적 역할 수행으로 중원 안정화에 기여했어요. 패스 성률과 롱패스, 크로스 등 전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다만 공중경합과 드리블 제침 이외에는
체력 민첩성 저하의 신호로 보이며 아모림의 투미들에서 여전히 3선, 즉 전술적 구라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6번으로서의 본분은 지켰지만 공격 가담 영향력이 조금은 제한적인 게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카세미르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카세미르는 역시나 3, 4, 2, 1 기반의 3선 브루노의 짝으로 출전했죠. 특히나 3백 스위퍼, 메가이어, 윙백의 도르구, 마즈라이의 도움 없이 브루노와 3선에서 토트넘의 중원과 상당히 잘 싸워졌는데 때때로 은결못 또는 쿠냐가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효율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못함에 따라 오롯이 볼 조율, 3선 보호 역할을 모두 카세미르가 소화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너무 아쉬운 건 3선 주위의 여러 선수들이 3선을 커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카세미르와 브루노의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노와 카세미르가 볼 조율도 해야 해, 3백 보호도 해야 해, 공격도 해야 해. 모든 역할을 오롯이 부담만 짐에 따라 여러 아쉬운 경기들이 보이는 게 아쉬웠고 이를 이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역할에 따른 체력 저하 그리고 집중력 저하가 오에 따라 중원 장악력이 서서히 소실되고 점점 밀리게 되는 현상까지 나오고 또한 후반에 카세미르가 교체되자마자 더욱이 중원 장악이 밀리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아무림은 이 3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세부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현재 중원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브루노와 카세미르가 정말 클래스 있는 모습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세미르와 같은 선수가 지금 3선에서 빠져버린다면 아무림의 축구는 사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분명 힘들 것 같다 라고 정리해볼게요. 네, 처음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는 경기를 쉽게 가져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후반 실점 고실병이 도지면서 역시나 2점을 먹히고 리트의 골로 겨우겨우 살아난 아모림과 메르였는데요. 우선 지난 시즌의 경우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욕부터 박했지만 사실 지금 시기는 경기 결과에 대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팬들은 물론 아쉬움은 많겠지만 우선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노장 카세미르가 후반에 교체되자마자 곧바로 중원을 먹히며 토트넘의 압박 공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아무리면 여기서 2선 공격뿐만 아니라 윙백, 스위퍼 모두가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세부 전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클래스가 있는 브루노 카세미르여서 다행이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어느 선수가 와도 지금 아무림을 3선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카세미르의 경우 구단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주급을 낮춰 우선을 재계약을 하고 그래도 당분간은 띄워주는 게 아무리 봐도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였고 역시나 아무리물의 경기적 단점이 여실히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꾸역꾸역 승점 1점이라도 따내는 모습을 칭찬하며 다음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편이 남겨주세요. 아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글로리 메뉴 파이팅! 글로리 송 메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